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안. 지금은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공영방송은 비상사태를 좀 선포하고 비상체제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을 보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완전 뒤집어지기 직전이거든. 근데 너무 일상이야. 너무 조용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공영방송만큼은 비상체제를 좀 선포하고 비상편성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제가 좀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헌법이라는 건 헌법에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에만 딱 한 번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 이 헌법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하는 최선의 시스템이고 최대한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정해준 거야. 주권자인 국민이. 근데 이거를 이놈들은 하나도 안 지켜줘.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있기 부정하잖아요. 때문에 그러면은 이 헌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얘네들한테는 헌법은 그냥 글자 써 있는 종이야. 네. 야, 뭐 어쩔 건데 니네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걸 그냥 엎어버리고 국회도 다 해산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의 일은 전부 다 이제 신속하게 다 진행을 하되 네. 마음가짐 자체를 이거는 이제 토대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도저히 진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유를 하자면 역사 속에서 어떤 못된 왕이 있을 때 저 왕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이 왕조를 폐기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냐 그렇죠. 그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정도전하고 정몽주의 논쟁이 있었잖아. 이 틀 안에서 그냥 고려 왕조가 유지되면서 바꾸면 된다. 아니다. 이건 새롭게 완전히 엎어야 된다.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온갖 문제점이 골마서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왕조가 바뀌는 상황, 옛날 왕조 시대라고 네네네네. 하면 그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저는 때가 와요. 이번 예를 들어 지금 인용을 생각하고 있는 재판관이 7이에요. 예를 들어 한 명은 자기 의견을 안 내고 있어. 그래서 선고일을 못 잡는 상황이야. 그런데 결국은 이 한 명을 빼고 선고 기일을 잡아서 파면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죠. 아, 있어요? 네,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선고기를 잡는 거는 재판장의 권한이에요. 소송법의 원칙상. 그러면 재판장이 선고기를 잡고 이제 그 판결을 하여튼 그 전에 종료를 하고 재판장이 이걸로써 이제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의견을 내지 않은 사람 의견 없는 걸로 하겠다 하고 나서 결정문을 쓰고 그 결정문에는 일단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이거는 그 헌법 파괴 행위로서 파면해야 된다라고만 되면 효력에 나온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형식적인 효력으로서 이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쓰는 사람 내는 사람은 그걸 써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결정문으로서 이제 완결이 된다라고 보고 마지막에 또 서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죽어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재판관 아무개는 의견이 없음. 이렇게 하고 서명할 때도 서명 거부로 날인 불능 이렇게 쓰고 결정문에다가 네. 그렇게 하고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어요. 헌재가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선고를 해버리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그런 모양새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지금 분명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조한창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거는 바깥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나 같이 예전에 판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한 견해예요. 그런데 혼자서 지금 박효 하나를 펑크를 낸 거냐 아니면 세 사람이 협력을 해가지고 박효 하나 빼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지금 망치 들고 와서 자동차 부시고 있는 거냐 그 골치 아파 이 걱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 상간에 제가 최대한 제 나름대로의 안테나를 가동해서 들어봤는데 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기를 통해서 얘기해 준 바로는 지금 펑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펑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개기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러면 왜 진즉에 이걸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갔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네. 한 명만 그냥 목리를 부리고 있으면 치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한 명을 핑계로 2명 정도가
아니 이 사람 얘기 들어줘야지 기다려야지 왜 하냐 이게 이제 더 황당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소극적 동조 정도.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명이 과연 몰려다니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평의를 했는데 잠깐 하고 끝나가지고 셋이서 따로 가더라. 그리고 지들끼리 셋이서 또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헌재 안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걱정이 돼서 셋이서 합심 협력해가지고 이것들이 한 몸으로 몰려다니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건 뭐 헌재가 어떻게 됐건 이걸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것이냐. 근데 제가 적어도 들은 바로는 다행히 한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3명을 의심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네. 아닌 것 아닌 같다. 것 같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계속 자기 입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얼마나 지금 그 민심이 흉흉하고 악화돼 있고 헌재가 비난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지목돼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한다. 네. 억울해한다. 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헌재가 욕먹고 뭐 재판관들이 비판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고 붕괴되는 상황이고.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법원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건 나라가 맞죠. 망하는 거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동의하고 인식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3명 의심받고 있는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신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용산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헬렐레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야, 조한창이는 확실히 우리 편이야, 우리 사람이야. 자,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어 이런다. 지금 반헌법 세력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쪽 전문가 우리 신용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헌법 세력들의 근황을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말씀 나누던 거에 이어서 받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헌재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인연되는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해봤죠. 다 틀리잖아요. 날짜에 네.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 맞춘 맞습니다. 사람이 네. 없는 거고. 그래서 가장 제가 초점을 두는 부분은 그들이 5대 3이라 치고요. 전제를 하고. 네. 그러면 하나의 이제 일종의 카테고리화 돼 있다라고 치고. 네. 그러면 그들의 어떤 지령이라고 한다면 일사불란한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 그렇죠. 그렇죠. 종착점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걸 설계하는 사람들은 결국 윤과 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김 예. 등등의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왜 이런 거 가십으로 들어보셨죠? 3월 26일 날 대판거리 뭐 싸웠다 이런 소리 예, 들었죠. 예. 누가 싸워요? 그 우리 한남동에서 그 박사님이 그 대학 밖에 못 나온 놈을 막 엄청 뭐라고 했다는 거야. 왜? 예? 왜? 무능하다고. 3월 26일에요? 예. 무죄가 나니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재명 대표 무죄 나던 날 항소심에 대판 싸웠다라고 잊으시면 어떡해. 남들은 대판 싸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혼내는 혼났다 거지. 뭐 이런 건데요. 이재명 대표 무죄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큰 지금 분기점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들도 플랜 B가 다 흔들리는 상태다. 왜 흔들리게 됐냐면 이해관계가 이재명 유죄 해놓고 그렇죠. 시간 벌고 그때 이제 해치우고 나머지 대안을 찾자. 요거에서는 모두가 크게 보면 윤과 김이 있을 것이고 당이 있잖아요. 당권 세력, 네. 쌍권, 네. 권권. 그리고 이제 대권 주자들 오한, 홍, 김, 원 뭐 쭉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 그리고 조중동, 레가시 미디어 이 이해관계가 일치해. 다 일치했었죠. 그거는 일치해. 3월 26일까지 일치를 맞습니다. 했었죠. 네. 근데 딱 이제 지금 무죄가 나면서 이게 서로 간에 막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쌍권, 네. 권과 권을 지금 모시고 있는 보좌진 중에 상당수를 알고 지내죠. 네. 그들의 시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대권이 아닌 거죠. 엄밀히 보면, 쿨하게 보면 당권이죠. 당권. 대권이 왜 그렇지. 당권이죠. 맞지. 그리고 도매금에 이렇게 끝까지 옹호가 겉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속마음은 끝까지 이렇게 옹호하고 가다가는 다 죽는다. 도매금에 우리 다 죽는다. 그건 그런데 확실하죠. 그리고 설사 동조한다 그래도 당권이 자기들에게 안 오죠. 윤상현, 나경원 쪽에 갈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당권으로 봐도 네. 대선은 진다 전제를 한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1번 공통 목적이자 공통의 이해관계에 딱 정점에 있던 이재명 유죄 이 부분이 이제 깨지면서 깨졌죠. 그다음에 지금 조중동 소위 레가시 미디어에서 5대 3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채널A에서 나왔죠. 그 의미는 뭐라고 보여지느냐면 이건 해석입니다. 네. 자, 우리 시간 좀 벌어주고 같이 살자.
라고 딜을 치는 메시지인 거죠. 엄밀히 보면. 같이 살자는 게 윤석열 파면?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안 그러면 너희들도 협조 안 하면 계속 끌고 우리 가서 개헌이든 뭐든 다른 변수를 막 끼워 넣고자 하는 그게 있는 거죠. 파면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되면 뭐 파면에 대해서도 오케이를 하겠죠. 여하튼 시간을 벌면서 뭔가를 우리 숨 쉴 틈을 좀 다오 같이 살자 이런 부분인데 결정적으로 지금 갈리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 시장이 한때 김건희 측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김문수를 후보로 한다. 이게 이제 1월 3일 날 체포 실패하고 그때 한남동 막 들어간 분들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두 가지. 내가 어떻게 되든 죽었다 깨도 내가 이재명만큼은 끌어안고 죽는다. 윤이 하던 말이죠. 또 한 가지는 후계자는 김문수다. 예. 그랬는데 석방되고 나서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밀어서 당선이 돼야 뭐 저 다음을 생각해 볼 다음에 수 이제 있죠. 네. 사면 복권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꼬인 게 그래서 명태균 씨 요새 잠잠하지만 관심이 그쪽이 아니니까 잠잠하지만 그때 잠시 친한계와 친김계가 검찰 내에서 이제 굉장한 그게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잠시 기대를 했죠. 살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보통은 이제 한남동 공관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부부동반 식사를 하면 대통령 공관에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장 공관에 와서 식사를 한 일이 있어요. 누가요? 윤기미. 그래요? 네. 부인 못할 겁니다. 오, 진짜? 부인하면 제가 그대로 제보자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 그러면서 그게 언제라고요? 작년 저거 12.3 이전입니다. 이전에? 네, 이전에 이제 그렇게 서로 나름 이제 돈독한 그리고 집도 원래 서울시장 공관은 저쪽 성북동 쪽에 있었어요. 원래 네. 해화동 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옮겼잖아요. 지금 바로 한남동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파트너스 있습니다. 하우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시 그렇게 의탁을 해서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본 것 같고 김 측에서는 살 수 있는 길로 그렇게 하면서 막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플랜 B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 지금은 흔들린다. 그러다 보니 종착점에 공통의 목적에서 흐릿해지는 건데 자 5대3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이 세 분도 그 이해관계에 자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마지막 종착점에서. 기각하고 싶어하는 3명. 정답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내가 이걸 완전히 편들었을 때 내가 언제 소장이 되든 뭔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흔들려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명확한 플랜 B에 대한 지침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마냥 끌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이거 뭐 단순히 희망회로 돌린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분명히 이번 주에 분명히 기존 패턴과 다른 패턴이 나올 것이다. 헌재에서. 네네. 아니 그리고 저 그 권성동입니까 저 권영세입니까 누가 빨리 선고해라 헌재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아니, 것 아니.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 국민의힘에서 예. 빨리 선고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그대로 지금 선고하면은 기각되니까 저것들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걱정하실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면피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고는 할 것 같고 근데 지들이 계속 지연시킨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독박 쓰게 되잖아요.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지금 한 그걸 30명쯤 피하기 위한,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수로. 이게 사실 네, 권성동이 사실 이재명 대표 선거 나오기 전에도 나오면 승복해라 맞습니다. 말을 네. 계속 했잖아요. 네. 몰라요 본인도 그냥 본인도 지르는 거예요. 몰라. 제가 뒷구녕을 조사해봤더니 뭐 나왔어요? 뒷구녕을 조사해 봤더니 한 놈 나왔어. 나왔어. 한 놈 나왔어. 한 놈 누군데요? 한 놈 나왔어. 네, 누군데요? 불안하네. NYUN이 아니야. 놈이야 놈. 예, 한 놈 나왔어. 누군데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나왔는데 네. 앞서 최강욱 의원께서 네. 결국 한 명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다. 나는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추정이죠. 어깃장 추정인데 이 뒷구녕을 조사해 보니까 네. 추정이 맞아. 제가 보니까. 누군데? 자, 뭔데? 조한창. 조한창. 실명 거론. 조한창. 조한창 이번에 최상무기가 임명을 했습니다. 조한창. 조한창 12월 달에 최상목이가 임명을 했죠. 12월 31일 날 조한창, 정계선 두 사람을 임명하고 마은혁은 임명을 임명하지 안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조한창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조한창을 안 돼. 임명하는데 뭐가 있다. 네, 조한창 뭐가 있다. 재판관. 내가 어. 봤을 때는. 네. 예. 조한창의 장인어른이 누구게? 조한창의 장인어른. 예, 장인어른. 누군데요? 누군데? 정동호입니다. 정동호. 여러분. 정동호? 정동호. 정동호. 누구예요? 12.12 계엄 쿠데타 때. 12.12 쿠데타 때 전두환의 경호실장. 그게 정동호예요? 예, 정동호입니다. 근데 장인어른이에요? 예. 와. 야, 씨, 하필이면 자, 바로 정두환이야? 그래서 정치 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의거해서 이 정동호 집안이 큰 거예요. 와, 이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네. 이 무슨 인물 마치 영화에서 인물 정동호의 딸이 조한창의 마누라입니다. 와. 그렇죠, 장인어른이니까. 예. 그거는 뭐 대단한 예.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와. 전두환의 그러니까 뭐냐면 내란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내란 집안이라고 해도 예, 되네. 내란 집안의 장가를 사위입니다. 와. 그럼 장가를 언제 갔는지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와. 엄청 중요하죠. 사법연수원 19기 마치고 갔죠. 이게 몇 년도인데요? 1981년도예요. 어머. 와, 우와. 그러면 제대로 그 특수를 노린 거네. 우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특수를. 뭐 그 저 뭐야 바짝 완전히 속았수다 그 뭐야 폭삭 속았수다. 그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말이잖아. 폭삭 속았수다 해서 아이유하고 박보검이처럼 뭐 연애 결혼했겠어요? 부산으로 튀어서 뭐 사랑에 도피했겠어요? 이건 뭐 제대로. 이건 전부 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냥 사법고시 붙은 애 그 뭐야 판사하는 애 그 저거 집안으로 해가지고 결혼시킨 거 아닙니까? 네. 와. 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요번에 이 뭐야? 정동호는 예. 12.12 성공 이후에 뭐 했어요, 정동호? 정동호는 그 다시 한번 설명 올려주세요. 정동호. 성공했어, 쿠데타. 예. 뭐 했어, 얘는? 자 정동호는 육군 참모 차장을 합니다. 육군 참모 차장. 예, 총장 하나 밑에 차장을 하고 국회의원도 2번을 해요. 국회의원 2번 했어요? 예, 합천 의령 거기에서 했어요. 와. 그게 바로 전두환의 고향이잖아요. 와. 전두환의 완전한 총신이에요, 얘가. 와, 씨. 아시겠습니까? 와, 그래. 이런 놈이 지금 이런 놈의 사위가 지금 헌법재판소 와. 재판관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심지어 내란 수계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있으니. 그러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와. 이 조한창이가 임명될 때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이거를 집어내질 못했어요. 청문회에서. 와. 어? 청문회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최웅님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 저는 이제 워낙 무식하니까 처음 들었죠. 아니 이지사님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1월 30일이었어요. 1월 30일에 제가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역사는 반복된다처럼 1962년도 3월 16일에 했던 정치활동 정화법에 그거에서 나온다라는 것과 함께 같이 알았어요. 이거를. 와. 와, 그럼 조한창을 임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임명했겠네. 네. 알고 당연히 알고 왜 저거 장인어른하고 조한창의 장인어른하고가 친구였거든. 누구엠?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명한 사람이 최상목이? 최상목이가 아니고 어. 국회목수로 같이 국회의원이잖아. 왔습니다. 당시 국회목의 국민의힘의 추천 아닙니까? 맞아요. 당시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구예요? 한동훈이 아니에요. 한동훈이. 한동훈이가 나와 여기서? 여기서 또? 한동훈이 왜 나와 여기서? 한동훈이가 이거를 정계선 마흔역과 함께 같이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동훈이한테 다 속고 있었어요. 그래? 한동훈이가 조한창을 이미 헌법재판소에 밀어놓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했다고요.